자,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흑표 흑침대란 브랜드로 주식회사 흑을 경영하고 있는 강무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사석에서 김지환 회장님께서 어느 이 대화 나누는 도중에 우리 은행에 특강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청을 했어요. 김지환 회장님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금융계 대부이신데 이 촐로에게 그런 부탁을 하니 항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거부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청강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금융계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제가 무슨 실력으로 이 엘리트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기로 했으니까 제 생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원론책에 없는 사실 실물 경제를 하면서 느끼고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나는 신용불량자였다.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제일 꺼려하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여 년을 신용불량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당시 1990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해가지고 IMF 통제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냉동공장을 하면서 수산물 가공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행제관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보증을 서게 되고 보증을 서다 보니 IMF를 만나서 형님이 부도를 내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한편 시간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흑표 흑침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없던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명 특허를 미국, 일본, 중국, 물론 한국을 비롯하여 내고 상표 등록을 하고 한참 장림에 가면 옛날에 나이키 신발 하던 화성그룹에서 운영하던 신발 공장에 옮겨가고 그 빈자리를 빌려가지고 흑침대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개발 동기는 또 이야기를 하면 늦어지니까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전부 제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에 의한 이런 것이 없었고 돌이나 새나 나무는 선반에 올려놓고 입력을 하면 그대로 깎아줍니다. 그러나 이 흙은 경험이 없으면 도대체 만들 수 없는 게 흙입니다. 어떠한 분도 이 흙을 가지고 흙침대를 만들어 온다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대그룹에서 만들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흙을 다루는 걸 할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흙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교반해서 컵에 담아서 굳혀보면은 우리가 논을 서르가 모심을 나고 논을 서르면은 많이 서릴수록 천수답이 비가 안 오면은 쩍쩍 벌어지는 간격이 넓어집니다. 이 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컵에다가 전국의 흙을 모아다가 번호를 매겨놓고 교반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몇 대 몇을 지역 흙을 섞으면은 줄어드는 율이 적은가? 그랬더니 한참 그리하고 또 그것을
이 타유에 올려가지고 미장을 하기 위해서 미장칼을, 우리 미장칼을 알잖아요. 미장칼을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로 큰 칼을, 이 따블 침대를 동시에 이 미장을 해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제가 개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 형님께서 내가 이 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부도가 난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용 불량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신용 불량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지 싶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60 몇 평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보증기금이라는 제도 있죠. 예, 보증기금 회사에서 오셨길래 내가 이 가 있어봐야 내가 안 들키고 팔아가지고 갚았습니다. 예, 갖고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국가공무원 5급 갑이었어요. 퇴임을 하면서 퇴직금하고 적금하고 모아가지고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주소가 이전되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데가 이 옆에 있죠.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라 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기술신보.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이 서울신탁은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속으로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장모님이 연로한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자, 이거 텔레비에서는 제가 그런 걸 종종 봤습니다. 기업인이 부도를 내고 나면은 붉은 딱지를 착착 붙이는 걸 봤는데, 제 눈앞에서 집달관들이 와서 첫째 탁자 붙어서 소파, 텔레비, 냉장고, 식탁 착착 붙여가는데, 참 이렇게 부도를 낸 것이 무섭구나 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었고, 그때 이 노모님의 이 사이가 사돈집에 보증 서가지고 저렇게 고충을 겪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저희 와이프가 무남 동료였는데 참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이 40대 초반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내가 지금 74살입니다. 45년생인데 IMF 때 94년도에 제가 그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2014년까지 20년을 신용불량자로 기업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에서 신용불량자에게 돈 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돈도 별로 없습니다. 부모 유산이라도 많이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저는 뭐 그런 월급쟁이가 처음에 제가 월급쟁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푼푼히 모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집도 줘버리고 참 억울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지인장님들 아까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으니까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아마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용불량자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집에 붉은 딱지를 착 붙여놨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애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좌절할 수도 없었고, 제가 좌절한다면은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될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대학 과정 나와가지고 이거 걸뱅이 뒤에 나갔다 소리 들으면은 우리 고향 어머니들도 살아남지를 못할 거고, 이를 악물고 더 악물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흙침대를 개발하고 저녁이면 집에 가서 프리노트로 대학 노트에 광고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광고 문안 멘트 중에 흑표 흑침대 노래는 국민 시임송이 되어 있습니다. 두도 액젓 노래도 한번 틀다가 좋은데
돈이 없어서 우선 스톱을 시인하는데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는 또 방송으로 내보낼 겁니다. 우리 두도 액젓 시임송도 아주 멋집니다. 어쨌든 이 흑침대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밤에는 대학노트에 프리노트를 해가지고 옛날 할머니들이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글로서 썼습니다. 지금 타 회사에서 카talog 뺏긴 거 전부 제가 해놓았던 이야기들을 보고 베껴가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신용불량자가 이 신용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한 4대까지 철칙을 만들었어요, 혼자서. 첫째, 우리 회사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절대 못 오게 해라. 무조건 온라인 송금을 해라. 두 번째, 지불 금액 끝다리까지 절대 끊어먹지 마라. 어떤 경우든 끝다리까지 다 송금을 해라. 세 번째는 약속한 날짜에는 어떤 경우든 지불을 해라. 단 예외 없는 법이 없잖아요. 지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공장을 사니까 잔금을 언제 지불할 긴데 그때 지불 금액하고 따블로 된다. 그러면은 한 달 전에 거래선에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공장 산다고 잔금 치르니까 너 결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어쩌건 너 좀 이번에는 좀 막아라.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 날짜에는 어떤 경우든 지불을 해라. 그 거래선에서는 흑침대에서는 지불 금액의 날짜가 되면은 통장 확인을 하지 않고도 다른 데 계약금을 지불한다든지 지불할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믿음을 줘라. 이게 내가 살아갈 길이다. 그리고 결제할 돈이 없으면 격리가에서는 사전에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나를 팔아서라도 그 금액은 내가 넣을 기다. 바꾸어 말해서 약속을 못 지킬 약속은 안 했습니다. 약속을 안 하면 됩니다. 실제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납품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 방으로 불렀어요. 혹시 납품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구매과장이 너무 회사를 사랑해가지고 당신을 후리쳐가지고 당신이 적자를 보고 떠나야 할 경우가 있다면은 나한테 온나. 나한테 오면은 이익은 못 줘도 당신 손해는 내 개인으로 배야겠다. 이 내 약속이다.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가치가 없다. 돌아갈 때 나는 당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 지구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몇 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거래은행 지점장이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다른 친구가 돈 빌려주라 하면은 영수증을 받고 빌려주는데 강몽이가 빌려주라 하면은 영수증 안 받고 빌려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지점장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공장을 6개 사게 되었고 남해안 저희 고향에 어장을 6곳을 마련했습니다. 이 어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김영삼 대통령 아버님이 김영삼 대통령 국회의원 할 때 멸치 보내줬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 제품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정치망을 제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돈은 안 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수산업을 하게 된 동기는 또 가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흑침대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을 남은 이 돈은
제때에 주자, 약속하는 날짜에 주자, 이게 기준이고, 그러면은 우리 흑침대는 어떻게 경영을 하였느냐, 초기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흑침대를 만들어 놓고 나니 흑침대가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20만 원짜리 같으면 친구 보고도 하나 사달라 할 수도 있고, 뭐 누가 도와준다고도 사갈 수가 있는데, 이게 최하 10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한단 말이죠. 이걸 듣도 보지도 못한 흑침대를 누가 사주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때 이 해운대 가면 무역센터에 중소기업 이 시장을 한 번씩 부산시에서도 열어주고 무역협회에서도 열어주고 막 이런 백스코하고 이런데 그런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꼭 참석을 했습니다. 가면은 이 나라 흙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스피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환투를 자랑했습니다. 시장님 방문 때나 허트한 뭐 위원들 방문 때나 앉혀놓고 그냥 발도 못 대게 계속 스피치를 했습니다. 한때는 부산시장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데, 시장님 한번 앉으세요 켜놓고 앉혀놓고 이 항토를 갖다가, 시장님 이거 어릴 때 한번 소꿉장난할 때 만져보고 한 번도 아마 못 만져봐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이소. 이리 시작을 해서 이 흙의 자랑을 하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춤해. 시간은 다 돼가고 하니까 비서가 아주 옆으로 쿡 찌르다가 우리 시장님 좀 보내주이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안 되겠다, 국내는 팔지도 못하겠다. 그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완전 방법을 바꿨습니다. 우리 직원을 시켜서 미국으로 LA로 가라. LA 가서 돈 몇 푼을 줘가지고 저 벤두리에 돈이 싼데 우선 샵을 하나 오픈해라. 그리고 그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주소에서 LC를 오픈을 해라. 우리 회사로, 역으로. 그러면 LC 오픈 뭐 돈 작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DA 수출한 거예요. 외상 수출로. 이제 LC가 왔는데 누가 뭐 솔직히 미국에서 흑표 흑침대 뭐 한국도 모르는데 누가 LC 열어주겠어요? 뭐 열어줄 사람 있겠어요? 안 열어줍니다. 우리 직원을 시켜서 LC 오픈을 한국으로 역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예상 수출을 했습니다. 이걸 한 서너 군데나 서너 분 하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방 팔리는 거 팔아가지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제가 건너가가지고 광고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흑침대 첫 광고를 LA에서 했습니다. 그때 내가 광고 촬영하는 그 친구가 진주였는데, 성강이라고 지금 구자신 회장님이 하는 요새 국후 전기밥솥, 그것을 거기서 촬영을 막 해가지고 칙칙 폭포하면서 기차 밥솥이 앞에서 착착 끌고 기차길을 따라가는 걸 촬영을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어땠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LA에서 이제 한국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일보, 중앙일보 막 이런 것이 그 LA에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료가 안 비쌉니다. 거기서 하는 거는. 이래서 LA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필요 있는 거는 맨장 도장 수출했다는 맨장. 이런 게 필요했어요. 왜?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수출도 합니다. 이런, 그때 수출붐이 최고였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째도 수출을 하면은 수출 맨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카피하면 이쁘다고. 이거는 이렇게 들고 백화점을 여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 부산에 최초로 현대화 연세정 근대 연세 구영업세법에서 넘어가면서 우리 유통 구조가 최초로 현대화 구조로 바뀌는 것이 상공부 등록 1호가 근대화 체인, 2호가 현대화 체인입니다. 제가 현대화 체인 본부 세무지도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한기 씨라고 근대화 체인 회장님이 날 잘 알아요. 날로 잘 봤는데 내가 이런 걸 한다니까
자기가 대구 사람이거든. 대구 백화점에 한번 넣어봐라 이라는 거예요. 아, 좋죠. 이래가 이제 소개를 받아 갔습니다. 그때는 백화점 문화가 대구가 부산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예. 그래 구매가자를 만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첫 마디가 태화백화점에 들어갔습니까? 였습니다. 부산 태화백화점에. 아직 안 갔는데요. 눈빛이 달라져. 태화백화점에도 안 들어갔으면서 우리 대구에 백화점에 넣으러 왔느냐 하는 식의 뉘앙스가 느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 이제 다음에 자리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백화점은 그렇습니다. 그래 돌아왔어요. 그래 이제 이번에는 대구 백화점에서 밖으로 먹고 태화 백화점을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태화 백화점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저희 선배 중에 최칠관 회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신일의 선배고. 아 형님, 화성의 서 회장님 친구 아닙니까? 잘 안 합니까? 내가 그 태화백화점 열어야 되겠는데 말 좀 해주이소. 서 회장님하고 최 회장님 친구 아닙니까? 이렇게 뭐로? 내가 김일태 내가 더 잘하는데 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말할게 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좋죠. 그럼 말로 했어 뭐냐 이라. 그래 어디로 가라더라고. 그래 이제 서면 어디로 찾아가서 이제 부장님한테 함께 백화점에 최세호 이름도 안 예쁜 과장을 찾아가라더라고. 갔다. 3번을 가도 못 만났어. 3번 나가면 오지를 안 해. 그래 어떻게 하다 한번 만났는데 참 제가 그때 백화점 생태를 잘 모를 때라. 이 백화점의 구매가장의 위치는요 우리 지점장 위치보다 높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그 납품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입니다. 함부로 위에 사람이라고 해서 명령 못해요. 왜냐? 저거 열어라 켜놓고 장사 안 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책임 못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패밀리가 아니면은 말도 안 해요. 인사치레 부인기라. 그리고 과장이 자기가 뭐 이건이 있으면 넣어주고 안 그러면 안 넣어주는 기라. 그러니 들어가질 택이 있습니까? 그래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 또 자리가 있으면 통보드리겠습니다. 이거죠. 그래 또 왔다. 또 한번 찾아갔다. 오고 처리를 해가지고도 여치를 못했습니다. 열이 좀 나요. 그때 당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고 김영삼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앉아있는 사람을 내려비르고 자기가 차고 들어서 앉았단 말이지. 거저 사람 있는 거 모르겠다면 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청와대도 거제 촌사람이 올라가서 뺏들어 앉는데 서울 롯데 현대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 진짜 보따리를 싸질러주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무작정. 내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 한번 좀 해주라. 약속만 좀 잡아주라 해놓고. 그래 이제 처음에 KBS 국장이 소개를 해서 홍보실 그러니까 건강개발 홍보실장을 소개를 받았어요. 현대백화점 한 계열이죠. 홍보를 하는데. 그래 내가 대화를 하다 보니 상당히 친구가 똑똑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보니까 내가 월급쟁이 할 때 하고 똑같아. 이 사람을 내가 꼬았어요. 내가 우리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 사장하고 좀 한번 해봐라. 이래 꼬드기 가지고 내가 픽업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는 해결이 되는 기라. 그래 놓고 이제 롯데를 넘었어요. 롯데 이제 이야기는 해놨는데 복도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구매가장 만나려고. 자리도 복잡해요. 앉는 자리도 없어. 그래 이제 3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보니까 면접실이 있어요. 있기는 칸칸이 몇 개 있는데 그 안에 면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 나는 바로 구매가장 책상 앞을 바로 갔습니다. 바로 탁 앉으면서 가장님, 나는 그때 나이 40대 중반이니까 내가 가장님하고 면담할 시간을 3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복도에서 3시간 기다렸으니까. 하고 앉은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대롯데그룹 명동에 있는 본점은요. 서울 사람은 안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구매가장 위치입니다. 예. 한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3시간을 내가
당신하고 대화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고 앉으면서 어떤 말을 했냐? 택도 아닌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나라에 36년간 일본인에게 집팔대난 황토를 가지고 흑침대를 만들었는데 우리 롯데에서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놈 만든다고 우리 마누라 하나 놔두고 내가 다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 참 기도 안 차고 뭐 그런 말이 자기한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할 줄 알지만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한 거예요. 그래 뭐 가격하고 이런 거 디스커션 좀 하다가 도대체 3시간 동안 떠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가락해도 가지도 안 할끼고 손님 놔두고 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일을 못 하는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 자기는 책임을 질 정도가 아니니까 토스를 저 부장한테 해피는 게라. 이거요 우리 부장님한테 가서 결정을 받으이소. 저 부장님한테 갔어. 그리고 부장님한테로 사람들이 너가 보는 거예요. 그걸 또 갔죠. 그런데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자리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부장님은 그래도 소파가 하나 있고 이래요. 인사를 하고 앉았다. 거기 손에는 아까 말하는 이런 숫줄 맨장 같은 거 하나 하고 카talog 하나 하고 딱 2개. 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36년간 짓밟히던 이 나라 황토를 가지고 흑침대를 만들었으니 롯데에서 좀 팔아주십시오. 너 그 소리예요. 다 들었어요. 왜? 경상도 사투리하다. 그때는 목소리가 자랑자랑 했어요. 지금은 내가 목이 갔지만은 다 들린 거예요. 그걸 또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자기도 알만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내려가십시오. 통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내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통보가 왔어요. 와서 면담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롯데 맹동에는 돌멩이도 갖다 놓으면 다 팔리는 장소라 했고, 롯데 맹동에 입점을 하려면 대통령백이라도 석 달에서 1년 걸린다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넣었습니다. 롯데 맹동 현대 압구정점이 2개가 본점입니다. 롯데 맹동하고 현대 압구정역을 하면 일사천리로 각 지방에는 따라서 들어가집니다. 거기 넣어야만이 부산도 들어갈 수 있고, 부산은 절대 바로 못 들어갑니다. 위에서 여야 그 들어가지는 이게 이제 생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흑침대 뿌리가 백화점에서 내린 겁니다. 저는 백화점에 솔직히 롯데 현대를 엮고 나서 대전, 대구 찍고 부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산서 만들어서 미국 LA로 건너가 가지고 서울로 가서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롯데, 현대, 요 신세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신세계 들어갈 때 에피소드를 말하려고 하면 1시간 걸리는데 아마 청상 시간 관계상 제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가 어찌 되려고 몰라서 청상 시계를 놓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한 5분 10분 연장이 돼도 되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간을 좀 맞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 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아주 쇼킹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흑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런 기계를 하나 가서 우리 흑침대 전시장에 가서 이래 흑침대 위에 놔본 거예요. 이게 뭐 게이지가 팩팩팩팩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자파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도지 공학도도 아니고 전기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자파가 나온다. 야, 이 사람이 누우자는데 이 전자파를 누르시고 자면 이게 예산일이 아닌기라 이거. 아차 싶었어요. 지금 놔둔 대진 침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자파가
나온다고 이 기계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내가 봐도 눈에 전자파 튄단 말이죠.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또 어찌 보면 그 중소기업 사장들은 때로는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기계를 내가 사버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때는 이 전자파 체크기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돈을 주고 그대로 얼마 줬노? 이래가 좀 더 주고 샀어요. 이걸 안 사버리면 이놈의 자식이 가지고 다니면서 백화점에 가서 만신을 대놓고 이 전자파 나온다고 찍어 제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 사놓고 본 거예요. 이걸 사놓고 걱정이라 고민이라. 야, 이거 전자파를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없앨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특허를 딥었어요. 미국의 특허가 전자파 차단 기술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있으니까 됐다. 내가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 미국 지사장을 앞세워가지고 찾아가서 이거 내가 기술 좀 전수해 주라. 돈 내라 이거죠. 미국 놈들 뭐 한국계 미국인에서 말이 통했죠. 돈만 좀 좋아해요. 자기들은 필요도 없고 민들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일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 20년 전에. 내 규모로서는 지금은 20억 수준입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20억은 어디 구할 수나 있잖아요. 그때 5천만 원 구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IMF였고 신용불량자가 현금 별도 5천만 원 빼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장사를 많이 잘하는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 살 길이다.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릴 줄 것이다 하고 사가왔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 입을 삐죽거리고 이거 아니라도 지금 잘 팔고 있는데 뭐 돈을 5천만 원 주고 사온다고 이러냐. 그러나 나는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앞으로 팔아먹기 어렵다. 이래서 이제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 열선도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수입을 해가지고 저 가공을 전부 또 거쳐야 왜냐면은 힘대 크기에 오음수 와테이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자파 없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자파를 차단하였습니다 하고 광고를 친 거예요. 조선일보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휴게실에는 전부 다 공원에 가보면 전기장판을 꼽아놓고 여공이나 종업원들이나 쉬는 시간에 전기장판이었습니다. 국제시장에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전기장판에 다 살았습니다. 물론 전자파도 많이 나고 불도 나고 이래도 그때 수준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 경기도 쪽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흑표침대가 뒤늦게 나오면서 전자파를 차단하면서 그 광고를 대형으로 치고 나오니까 총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전기제품쟁이들이. 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디 있었냐면 과천종합청사 안에 공정거래위원회 광고 표시가가 있습니다. 여기다 고발을 다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자파를 차단하였다고 하니까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시오.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전자파를 차단했다는 과학적 근거.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전자파 기기류가 해도 안 나온다. 이 특허도 사고 이랬다. 그 자기는 못 믿겠다 이게야. 국산도 아니고. 국산은 없었고 그때는. 그러면 과학이 뭐고? 이게 과학 아이가? 안 통해요. 아마 전기장판 업자들의 조금 가까운 내가 보니까 광고 표시가 우리 담당이 표 사무관이고 그 뒤에 과장이 김동주 서기관인데 영도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제 중소기업 청장이 경기도 중소기업 청장이 나를 소개를 또 해줘. 부산서 왔다고. 그래 이제 또 갔다. 좀 도움이 되긴가 싶어서. 그래 이제 부산 사람이라고 영도 사람이니까 정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말도 씹히고 이러더라고. 그래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쌓아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이기도 어렵고 그만 수긍을 하고 아마 약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과장이라 해서 계장한테 마음대로 이래저래 못하는 거예요. 그 과장의 위치가 계장이라고 해서 계장이 다 담당인데. 뭐 그래서 포켓도에는 사실 2장을 가지고 갔거든.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전자파 나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 인정한다는 인정서 하나하고 안 한다는 불인서 하나하고 두 개를 찍어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불인서를 넣었다. 인정서를 넣었다. 이제 협의하고 내려오기라고. 그래 이제 주고 내려왔다. 좀 있으니까 문안이 뭐라고 내려오느냐. 흑표 흑침되는 전자파가 나오는데 전자파가 안 나온다고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정정보도를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하는 거 아니습니까? 사과문 게재. 이걸 일간지에 내가지고 올려보내라 이래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일간지에 내가 올려보내면은 롯데 백화점에서 쫓기나야 되기고 각 그 돌침대나 그 다음에 막 전기장판 회사가 난리를 칠기고 봐라 흑침대는 전자파 나오는 걸 안 나온다고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앞날은 뻔한 거 아닙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회사의 위기가 첫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 역시 젊으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40대 이제 중후반에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지금 놔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막 그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잘 때에는 전기장판 같은 거 코드를 뽑고 자라. 텔레비에서 일정한 거리를 돌아. 전자파가 튄다고 막 이런 계몽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런 걸 전부 치사 선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이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국가에서 기준 정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니까 전자파를 얼마까지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었거든요. 전자파를 놔도 잘 몰랐으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이 가져와서 전자파 나온다 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전자파에는 전개가 있고 자개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도 공부를 하니까 알았어요. 전개란 것은 우리가 차 타고 전기줄 밑에 가면 지지지 하는 이게 어스만 하면 되는데 이 전기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끼우면 불은 옵니다. 어스를 해야 이 그라운드에 대해서 합선되는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다 떼못 전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라. 그러니까 이 참 큰일이라. 그 다음에 자기란 거는 뭐냐 하면은 말굽자석을 모래에 대면 차차차 줄 서는 거 있죠. 이게 자장, EMF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쇠도 뚫고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미국 특허를 산 원인인데, 이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우리 변호사한테 가니까 보는 심판을 새로 정식으로 보는 소송을 제기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약식 기소에는 제가 증거예요. 그 이제 처음 말해서 벌금 매김한다든지 이제 그 신문에 내라든지 하는 이게 약식 기소였어요. 제가 인정을 했으니까 1심은 증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소송을 제기하라. 변호사 자기가 가면 비싸니까 그만 내가 써줄 테니까 접수하고 직접 변론하세요. 이 정도 자료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내 자료를 많이 모아갔거든요. 그래 이제 보는 소송을 제기를 해놓으니까 이 심판정이 이 정도 됩니다. 딱 이 정도 될까요? 여기 쫙 이랬는데 9명의 심판진이 앉아요. 9명. 가운데 심판장이 앉고 양쪽에 8명이 다 대법관도 마쳤고 변호사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피고석이 저 뒤 우리 대리점 사장들 내 뒤에 다 앉고 여기는 이제 그 입회 서기관들이 앉고 그래 이제 붙었어요. 그래 내가 책도 준비를 하나 다 갖다 놓고 이제 시작되는데 1심을 맡았던 주심이 이 3명 중에 대장이 전기를 통하면은 필연적으로 전자파가 나오고 또한 흑침대는 시인을 하고 이래 놓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뭐 일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논고 끝나고 재판관이 탕탕 두드리면 집에 가야 돼. 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때 내가 들어가면서 미리 나는 이 전자파 체크기하고 이 밑에 말로 좀 해가지고 흑침대 2개를 씌워놓고 성을 깔아놓고 이래 놓고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제 탁 일어서면서 책상을 그냥 두드려 쳤어요. 저 농구하는데 뭐 말해봐야 그 대도 안 아끼고 신반장님 하면서 바로 크게 쳤어요.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그러니까 무엇이 농구에서 놨는데 피고가 책상을 치고 일어서서 신반장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시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시선 집중을 받으려고 신반장님 불렀어요. 신반장님, 지금 하시는 저 농구는 A, B, C, D 중에 A입니다. 제가 여기 갖다 놓은 이 제품은 Z입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가 알겠어요, 신반장님. 그러나 나는 스피치를 막 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A, B, C 중에 A고 내가 여기 갖다 놓은 거는 Z다. 신반장님, 이 나라 어떤 연구소든지 대학 연구소나 이 제품을 가져가서 전자파를 측정한 다음에 전자파가 나오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측정한 다음에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딱 이랬어요. 맞잖아요. 내가 뭐 이제 막 하는 판인데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심판장이 말로만 한참 했어요. 그러더만은 좋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어떤 연구소가 있는지 측정한 다음에 판결하겠습니다. 내 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또 연이어서 신반장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하라 이러더라고. 어느 날 잘 나가던 중소기업이 측정 잘못으로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간 엔젤 녹적기 사건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측정 장소에 저를 입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언을 했어요. 신반장님이요. 좋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하겠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이게 판결 아닙니까? 얼마나 나는 기분이 좋았던지 그 길로 이제 밖에 나오니까 그 우리 부산 출신 또 사무관들이 차도 한 잔 사주고 위로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흑침대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실 요새 대진침대 그 라돈 사건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 잠시 시간이 또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저는 약 10몇 년 전에 미국 FDA 산하 바이오 사이언스 리서치를 하는 등록된 기관에서 우리 흑침대를 보내가지고 독성 검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쥐를 1개월간 여러 마리를 키워가지고 아무 인체 유해 독성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미국 FDA 산하의 등록기관입니다. 이런 데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때 살아남았고요. 우리가 몇 시까지죠? 6시 반? 그러면은 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다른 광고 문안에 대해서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광고 문안은 다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넘기겠습니다. 투도 엑짓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7년쯤 됐습니다.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이 텔레비에 구더기가 부글부글부글하고 바로 우리 기장 이 산에서 크로즈업을 해놓으니까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김장철만 되면은 TV 3사가 돌아가면서. 너무 끔찍하고 내가 봐도 충격적이어서, 우리 식품 문화 중에 김치 문화가 최고고, 김치를 제대로 하려면 액젓이 있어야 되는데 주 원료는 김치와 액젓에다가 가정 고명과 그 마늘과 고춧가루 이런 거를 비벼가지고 소금 내서 이래 하는데, 이 액젓이 전부 구더기가 오줌 싸고 지가 똥 싸고 이 쪼까대는 이런 것만 막 보여주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안 먹겠는 기라. 나는 수산인이었고 또
수산고등학교 어로학교를 나왔고 할아버지, 아버지 저도 의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저걸 개선할 수 없다. 나는 바다를 알고 고기를 알고 이 터전을 알고 팔 수 있는 이런 역량도 있다. 좋다. 내가 오늘부터서 대한민국의 내 생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액젓 개선에 이바지하겠다. 솔직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골에 가서 어장을 다시 샀습니다. 옛날에 어장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때는 손으로 막 했고 요즘은 기계화가 돼 있어서 다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어장을 1개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6개 샀어요. 원료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액젓을 담았다고 해서 금방 익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액젓을 담아서 3년이나 나는 묵히는데 이 뭐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흙침대에서 버린 돈 전부 다 갖다 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우리 마을에 큰 공장이 하나 지어놓고 사업도 못 해보고 그냥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걸 내가 부산은행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주더라고요. 거기에 돼지가 근 한 2,000평 되고 금평에 한 700평 되는데 사무동까지 참 좋아요. 우리 공장 진짜 좋습니다. 이 땅값 정산해 보면은 이 뭐 은행에서 컴퓨터로 두드려 보면은 뭐 몇 억치 안 돼요. 그 건물도 요새 그리지려면 200만 원 줘야 되고요. 뭐 기둥이 이만큼 크니까. 그런데 한 4억인가 5억인가 아마 빌려줄 때다 그거 샀어요. 저도 못해가 샀는데 거기다가 그 액젓을 제대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나는 가야 되겠다. 지하 탱크를 이용하면은 돈은 적게 드는데 구더기를 잡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최고 학력자 한 서너 사람을 뽑아가지고 순회를 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는 도구로 가겠다. 다음에 오픈해가 구더기 있으면 잡아내고 어머니들 같이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래서 1톤 도구로 사진 보면 쫙 나옵니다. 가고 그 다음에 소금은 대한민국에서 제1등급 간수 빼서 보내라. 1등급 아니면 돈 안 준다 이러니까 뭐 돈 잘 받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저 어디입니까? 전라도 그 소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로 선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적자예요. 왜냐? 이 판매되는 거는 이제 차차 이러는데 이 뭐 금액은 얼마 안 많고 우리 고급 인력들 월급은 많고 전부 제가 페이하는 거예요. 제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두도에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설립할 때 한 5천만 원 부위 더 합니까? 그 다음에 그 공장 사고, 돼지 사고, 원료 사고, 아레트 사고, 독 사고, 뭐 지게차가 2대, 3대 되제 돈이 배면에 들겠어요. 제 개인의 돈을 한 30억 투자를 했습니다. 불량 채권 하나도 없고 그래도 부산은행에서 돈 안 줘요. 왜냐? 이 정산을 해보면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담보 물건이 형성 안 되니까 내가 투자한 거는 인정 안 해줘요. 그래도 다행인 게 참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무렵에 울산에 그때 한참 조선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내려가려 할 때 중공업에 투자를 좀 해주라고 어떤 인과관계에서 꼬우는 거예요. 좋다.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주진업계도 제가 80억을 빌려가지고 우리 회사 보증을 써가지고 저도 신용불량자인데 회사가 뭐 흙에서 보증 쓴다고 무조건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흙을 보증 씌워가지고 80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랬더니 부산은행 무교동 지점인가? 무교동 지점인가 모르겠습니다. 지점장이 이제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이 한과 보따리도 크고 이제 무겁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참 선물을 받으니 기분 좋아서 좋다. 프로가 먹으려고 하는데 맛도 없어요. 여무김하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불평을 했어요. 야, 이거 먹도 안 하는 거 뭐 알려주노 이거. 보니까 돈 한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겠는데, 아이, 바구리는 커서 버릴 데도 없어요. 그 쓰레기도 많고, 보자기에 바구리 사서 이래 또 왔는데, 나는 또 직설적으로 잘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은 그래 안 했지만은, 이 비싼 거 안 먹는 거 이런 거보다, 야, 우리 그 두도 액젓 선물 세트 그때 한 3, 4만 원뿐이 안 했거든. 4병 큰 거 이어가지고 탁 이렇게 드는 게 있는데, 야, 우리 선물 세트 그저 뭐 다 주부들이 좋아하는데, 이거 선물하라 걔라 왜 이런 거 해? 나 바로 그랬어요. 뭐 지점장이 좀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그래 내가 그 은행 생태계도 잘 모르고 그때 저 선물 이런 거 살라고 하면 뭐 구매부 부장님한테 가서 우리 것도 한번 추천을 해봐라. 그래 내가 80억 고객이니까 그래 또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이 그래 가서 이야기를 했던 뭐냐 이라. 야, 이리 해서 했는데 두도 액젓 좀 선물로 사주면 안 되나? 이리 되겠죠. 그래, 그때 한 2천만 원인가 처음 오다를 받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지점장이, 다른 지점장도 이런 거 참고해야 됩니다. 참 건실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해나 자기 추천한 이 물건이 나쁜 건가 싶어서 우리 회사 내사로 온 거예요. 울산에서 털털이 차를 타고 저 고성 삼산면 두퍼리까지 시골까지 보러 온 거예요. 와서 뭐라 하냐면, 제가 도와줄 일 없습니까? 뭐 할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뭐 지점장이 뭐 도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셨으니까 그럼 뭐 도울 기라고는 그 날짜 찍는 거 여기 날짜 찍는 거 사용 기간. 요즘은 레이저로 착착착착 찍힙니다만은 그때는 손으로 발로 탁탁 하면서 테이프 돌면서 여기에 탁탁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지점장이 찍고 가세요. 그런데 갈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여보, 이 거정 아까운 시간 나가지고 그냥 가면 되나? 이번에 가거든. 수기를 써라, 수기. 내가 추천한 액젓 공장을 답사로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면 깨끗하다, 안 하면 안 하다. 내 자식이 어린데 먹일 수 있으면 먹일 수 있다, 먹일 수 없으면 없다고 써라. 내가 이 사업 안 해도 된다. 내가 뭐 흑짐대도 먹고 사는데, 내가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 본대로 느낀 대로 써라. 그래, 수기를 써라. 그래가지고 부산은행 해부지에도 좀 내고, 그 안에 방송도 안 있나? 그거 좀 해봐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서 지금은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거, 그때 이 회장님이에요. 이장호 행장님이에요. 전화 가세요. 내병 그 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걸 쪼개세요. 작은 거로. 한 병이나 두 병이 여러 사람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주고로 내가 그 대신 금액을 좀 더 늘리 줄게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4병짜리로 전부 이제 한 병, 두 병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병, 두 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이제 회장님이 주셨고, 정말 내가 감사하죠. 그래,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래, 어디 모임에 가보면은, 회장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선물 줘도 어느 누가 선물 좋은 거 줬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때 내가 한 5, 6천 분이 안 했거든요. 싸게 줬으니까. 지금은 한 병에 11,000원인데, 지금은 한 7,000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5, 6천짜리 받아가지고 줬는데, 전부 다시 주라고, 너무 좋은 선물 줬다고, 인사가 발발하다 이거예요. 맨날 그 자랑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기 지점장님들에게 대단히 내가 오늘 큰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지점장이 올린 숫자 뭐 부장이 다 안 주잖아요. 배당 쫓게만 해주는데 이 몇 병 안 되는 걸 가지고 눈은 주고 눈은 안 주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지점장님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숨겨놓고 좀 거래 금액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다 주면 좋은데 그 보는데 줘놓으면은 저 사람 와 내내 안 주는 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지점장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어쩌겠습니까? 그 뭐 위에서 제기 주는 거로 갖다가 뭐 내가 머리 굴 수도 없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좀 많이 주라고 한번 올려보이소.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산은행에서 공장도 사주고 판매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그거를 받아 자신 분들은 우리 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부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부산은행에서 선물을 받았던 분들이 저에게 대고객입니다. 그래서 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서는 금융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 오늘의 강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것도 연장이 되어 넘어올 겁니다. 은행에서 제가 겪은 극과 극의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흑침대 공장을 임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때는 제 위치가 매출도 얼마 안 됐어요. 돈도 없어요. 너무 임대 공장에 살고 있어요. 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 이제 IMF 말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부도가 엄청 나가지고 우리 사상에도 말이죠. 공장들이 뭐 매일 경매예요. 보통 뭐 3차는 예사고. 저는 저 공장을 4차에 엄청 싸게 샀어요. 그래 이제 공장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때 거래은행의 지점장님 보고, 지점장님, 내 공장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아이 사세요. 이러니까. 자, 우리 금융인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금융인들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뭘 기준으로 볼 것인가? 기업의 가치를 지금 보는지, 기업의 미래를 보는지, 기업인의 정신을 보는지, 내가 보니까 좀 헷갈려요. 좀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섭섭하게 들리려는 모르지만은 저는 실제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들립니다.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기업의 가치나 내재 잔존 가치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몇 년간 연속으로 적자 내면 절대 대출 안 돼. 컴퓨터가 아예 판단해버려. 그러면은 지점장이 비싼 월급 주고 뭘 때문에 지점장님을 쓰십니까? 컴퓨터로 지점장을 앉혀야지.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휘관을 야전군 사령관이 최고인데, 부도를 내낀가 안 내낀가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지점장입니다. 일선 지점장이 가서 사장하고도 밥도 먹어보고, 직원들 부장하고도 밥도 먹고, 공장도 한 번씩 둘러보고, 이게 미래 사업이다. 다음에는 수익이 나겠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올리면은 위에 높은 어른들이 이 결정을 좀 잘 해주면 되는데, 이 전부 컴퓨터한테 위에서도 탁탁 두드려보고,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제가 겪은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앞에 이거 하던 거 하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첫 공장을 산 사례를 먼저 들미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공장을 하나 사주십시오 하니까 사겠습니다. 사세요. 그래, 지점장님, 만약에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계약금 걸어놓고 은행에서 잔금 안 주면 내 자살해야 돼, 자살. 그래, 어찌 말고 본부장님한테 가서 사전 승인하면 어떡하세요? 그때 그 은행의 본부는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이 부행장이 본부장이었는데, 그래 이분들이 참, 이 지점장이 충청도 분이었는데 부산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 가서 그 주식회사 흑침대 공장을 하나 사겠다는데 대출 좀 해줍시다. 이제 말씀을 올리니까 쳐다보더래요. 사장은 우리 와이프로 되어 있지만은 대표가 원오너가 강몽인데 신용불량자인데 왜 돈을 주느냐, 이런 뜻이죠. 안 된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님들 참고를 하세요. 이 지점장이 뭐라 했냐면은
본부장이 그 흑침대 강릉시 부도나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일개 지점장이 부산 총사령관한테 강릉이 부도나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본부장이 기가 차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래 지점장 책임질 수 있어? 예. 좋아. 그러면 당신 책임지고 대출해줘. 이리 돼가지고 저 사상 본점을 산 거예요. 그때 2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제가 수리하고 그 4차에 샀어요. 왜냐면 한 분이 사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고 재경매에 났거든. 그러니까 엄청 싸진 거죠. 지금은 한 200억 원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공장이. 지금 대지가 한 2,000평 되고 건평이 한 3,000평이 넘으니까 사상에서 그런 공장 별로 없어요. 자, 한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점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는 본부장한테서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겠는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부산은행만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금융계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사고 이제 제가 참 제일 공장하는 사람이 자기 공장 가지는 거 정말 이거 목표 아닙니까? 그래 1차 공장을 사고 그 무렵에 어느 단체에서 중소기업 시대는 열릴 것인가 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담이 있었는데 제가 패널로 참여를 했고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어느 분인데 그분이 경제총리인가 했어요. 그분이 참석을 하고 부산대학교 황 박사가 참석을 하고 이름 모르는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래 이제 제 스피치 차례가 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제목이 중소기업 시대는 열릴 것인가는 주제인데 중소기업 시대가 열리려면은 일선지휘관 지점장들에게 권한을 대폭 좀 줘라. 대출할 수 있는 권한 심사할 때 지점장이 제일 잘한다. 일선에 있으니까 분위기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4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지점장 권한이. 이 돈 4, 5천만 원 줘놓고 잘못되면 뭐가지 날리려고 하니 어느 지점장이 소신껏 일을 하겠느냐. 나는 과감하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입구를 퍽퍽 찔러요. 인사하겠다고. 바로 부산은행 지점장 출신이래 자기가. 그래 사회에 나와서 해보니 정말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맞다 이거야. 첫째 나서 사업을 해보면은 우선 공장을 하나 빌려야 되고 뭐 자기 공장 못 사니까 그 다음에 마누라 반지 팔고 적금 털고 퇴직금 넣고 다 해가지고 기계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처갓집에 처남들 보증 좀 씌워가지고 재료 좀 사고 이래가지고 또 제품 만들어서 납품 들어가면은 처음엔 누가 됩니까? 두 번 또 빠꾸 묻고 이러면 1년이 휘탁 지나가 봅니다. 그 돈이 어디서 그때 돈이 필요한데 정말 자기가 나서 해보니 딱 말 그대로 정말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가서 돈 안 준다 이게 자기가 짐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이럴 때 또 한 개 더 같은 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꼭 지점장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였기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 고성에 의장을 이제 하고 액젓도 공장을 해야 되고 해서 내 시골 집도 있었지만은 마침 좋은 별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딱 의장하고 그 액젓 공장하고 사이에 딱 내 집이라. 그래 이제 그 고향 애들이 사락해. 그래 샀다. 그때 우리 마을이 매미인가 뭐 우리 마을 다 쓸어가지고 집을 전부 동시에 짓고 은행에서 농협에서 뭐 4천만 원인가 지원조로 그것도 4%라. 헐지도 안 해. 옛날 그때니까 한 10년 전에 이걸 이제 그 다 융자를 해줬대. 그래가지고 내가 1억 5천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래 내가 그때 고성에 뭐 여러 땅들을 뭐 구찌를 많이 사니까 그 사법사사하고 잘 아는데 사무장이 그 아이고 회장님 이거 저 4천만 원
담보 설정되어 있는데 그만 이대로 안고 넘기시죠. 맞다 아닙니까? 1억만 주고 나머지 1억 천인가 주고 4천만 원은 그냥 안고 체인지하라 이거죠. 그래 했어요. 나는 쉽게 또 그랬다. 이 친구가 고성 농협 창구에 간 거예요. 나는 수협에 구자도 2개가 있었는데 농협도 이제 내 고향에 왔으니까 농협도 거래를 하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참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 하려고 갔는데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탁탁 두드려 보니까 내가 한국은행 그랬더니 내가 회복이 됐는데 신용불량 회복이 됐는데 옛날에 신용불량자였었다는 게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런 오사스럽기로 말로 못 하겠고 내가 그 어장도 하고 액젓도 하고 흑침대도 하고 참 내가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창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 전화 한번 바꿔봐라 이랬거든. 담당 창구 직원 은행 직원하고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신용불량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용불량자 회복도 했습니다. 내가 빚도 갚고 서울신탁은행 것도 우리 변호사가 와서 붙어가지고 내가 일부 갚고 이래 했어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보증불량자다. 그것도 내가 돈을 쓴 사람도 아니고 보증인이 신용불량자를 회복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신용이 있는 사람이냐, 더 높이 평가해줘야 안 되느냐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거 참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래도 말이야 내가 부산 가면 한 100억 정도 공장 산다 하면 내가 바로 그랬어요. 여보 내 부산서 공장 산다고 100억 주라 해도 100억 은행에서 준다. 내가 솔직히 수협에 그자도 있지만은 내가 농협에도 하나 더 주려고 했는데 전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내가 그 본부장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바로 비서 보고 발입 송금해라 사버렸어요. 내가 농협에 안 갑니다. 진짜 안 가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건 해야 됐어요. 단임 농협에 상무가 내 바로 이종 친동생이 있어요. 바로 전화를 해가요. 야 인마 너 시골에 정말 수준 이래가 안 된다. 부산에나 서울에 한번 가봐. 은행 지점에서 우리 같은 사람 섭외하려고 로비를 들어도 뭐 알긴데 내가 구자해 주려고 이랬는데 그것도 담보도 100% 있고 돈 4천만 원이니까 거의 뭐 어디 쓴 것도 아니고 이리리리 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놈들이 와가지고 고성에 보신하고 있다가 사고만 안 나면 떠나려고 그럽니다. 하나도 고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가시거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창구에 점검 한번 더 하세요. 과연 내 직원들 창구에는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부산은행 창구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출시해야 합니다. 솔직히 세상에 그분 때문에 저 같은 고객을 고성농협은 놓친 거예요. 이 뒷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으로서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지점장들이 들어서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진짜 마이 스토리 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내가 초기 했고 내 공장 사게 된 거 시간이 이제 얼추 다 돼 가는데 그러면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침대가 전국의 6개소 공장 서울, 고성, 대전, 울산, 요즘 동탄 전부 6개소가 다 공장이 우리 자가공장으로 배송센터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 백화점에 저희 흑침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돈 침대 같은 사건이 나도 저희 흑침대는 끄떡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제 연사 팁은 지금부터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4년, 5년 후에는 아마도 진급을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사회 기업으로 또 전출하는 분도 있고 또 낚시터나
등산길로 가야 할 분도 있고 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고 아마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자, 나는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 자리에 사실은 섰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서 내 이야기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오늘 강의는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냐? 토종벌을 키우십시오. 제 그 프로필에 보면은 미래 산업의 태양열, 그 다음에 토종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입문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할 것이고 내년에는 흑자를 내가지고 부산은행에 와서 우리 지붕에 태양광 설치, 그 이야기 내가 다 하다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빼먹었는데 태양광 설치하려고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이익을 내가지고 올해 이익을 내가지고 부산은행에 돈 좀 주십시오. 내가 태양광 발전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선 정비를 해야 되는 내가 이 흑자를 한 해라도 내가지고 돈 주라고 해야지 적자투성이를 돈 주라고 하면 그건 내 체면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토종벌을 키웁시다 하는 게 제 프로필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토종벌의 통도 제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수기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009년부터서 2012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토종벌이 거의 90% 전멸을 했답니다. 이거는 벌이 죽고 나면은 다음 죽을 생명은 사람입니다. 벌이 없어지면은 사람이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먹거리고 뭐고 교배를 전부 벌이 하는데 인공수정 이건 몇 개 안 돼요. 자, 그래서 국가가 나섰습니다. 이 벌을 이래서는 안 된다. 키우자. 그리고 토종벌은 진짜 비쌉니다. 약이. 양봉은 사양꿀이라 가지고 설탕물로 미우고 이래 가지고 또 이 계절 따라 다니면서 벌을 치기 때문에 약이 잘 안 돼요. 토종은 1년 내내 한 곳에서 그 일도 적어요. 한 곳에서 벌이 그 꽃을 밤꽃을 가져오다가 아카시아를 가져오다가 깨꽃을 가져오다가 무궁화를 가져오다가 막 이 여러 가지가 형형색색이 저는 벌을 키워봤습니다. 이런 통 안에 벌집이 이렇게 탁 보면 여기 보면 까만 거, 하얀 거, 노란 거 형형색색이 1년간 이 안에서 숙성이 됩니다. 이걸 1년에 겨울에 떠내면 이게 생청이라고 해서 약입니다. 정말 약이 됩니다. 비쌉니다. 이거는 먹어보면 딱 압니다. 아무나 압니다. 초짜도.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에 이적을 해오면 3억 내지 영광군은 3억 2천 1%를 주고 10년을, 고성군은 2%를 줍니다. 이자도. 아주 공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착금도 4, 5천만 원씩 줍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첫째 개인적으로 하려면 부부가 한번 이 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저한테 오십시오. 부부가 가서 사는 방법, 친구끼리 둘이서 돈을 내서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모여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가가 이번에 양봉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주주를 모집한대요. 여기 있는 엘리트들 같으면은 적금이나 이런 걸 좀 빼서 투자를 해놓고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양봉사업이 아니고 토종사업이 돈이 됩니다. 이 분양을 어떻게, 분봉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안에 간단히 말하면은 여왕벌은 한 마리가 살아야 되는데 새끼는 여러 마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나 처음 살아남아 나온 놈이 다음 여왕벌을 다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혼자만 독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기술적으로 이 여왕벌을 물어 죽이기 전에 이걸 뽑아서 옮겨가지고 똑같은 조건을 줘서 여왕벌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토종이 병약한 것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병에 강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요. 과학이 그 정도 발달했어요. 우리 내가 대학 후배가 그 박사 3사람 중에 이 지방인데 바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에 제 아는 지인은 한 2,000평에다가 두 사람이 한 해에 5천만 원씩 떼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아마 돈을 치면은 아마 5-6배 불어 있어요, 지금. 네.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만에 하나 2, 3년 후에부터서 사살 준비를 해가지고 퇴임 후에 가서 벌을 쳐가지고 5년 후에 이 벌을 따가지고 우리 김지한 회장님한테 사이다병 한 병이만 딱 이어가서 이거 그때 강의 듣고 내가 만든 겁니다. 그거 주면은 얼마나 이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비행장님도 들었는데 또 한 병 갖다가 드리면은 이거 그때 그 강의 듣고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동료는 기업을 가서 한 몇 년 더 봉급생활을 하다가 퇴임을 해 나왔고 자기는 오늘 같이 나가가지고 벌을 하면 5년 후에는 분명히 위치가 다릅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참말만 하고도 못 따고 죽을 세상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당신을 내가 확실하게 중소기업 반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면은 분양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기르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거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박사를 발이 붙여서 이렇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직장에 앉아 있는 분들은 투자만 해놓고 나온 사람들이 이 그룹으로서 회사를 만들어서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월급을 페이를 그 이익금으로 주면은 이 얼마나 좋고 또 퇴임에 오신 분이 그거 들어서 함께 일하고 이런 집단 회사를 만드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도 되겠다. 오늘 내 이 강의에 이게 나는 백미가 되겠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이 문안이 여기 내가 안 넘겼는데 여기 뒤편에 나옵니다. 이런 문안이 나오는데 이게 벌 박사가 이걸 좀 만들어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요거를 내가 할 줄 몰라서 했는데 여기 있네요. 농업회사 있죠. 이겁니다. 자, 이것이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꿀벌 협회를 만들기도 하고 배당금을 받아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적극 나와서 지원을 합니다.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로서 이것으로서 저희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또 위기 극복 과정, 금융기업이 가져야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두루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열강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또 어렵게 모신 만큼 또 회장님께 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분께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그 질문사항이 없는,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 내용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BNK 금융경영연구소 소장입니다. 참고로 저도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에서 이런 대사업을 하고 계신 대선배님을 뵈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정말로 아주 위기의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럼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강한 정신력은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정의는 이긴다. 정도로 가자. 그래서 이것뿐 아닙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 광고 문안 하나도 전부 서울에서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런
때마다 나는 바로 정도로 찾습니다. 바로 붙어요. 젊으니까 요즘 같으면 제가 할 수 없었죠. 제가 시간 주면은 제가 데스크를 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때, 위기 때 차고 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산후조리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흑침대, 뭐 이리해서 멘트로 그때는 사전 심사를 해요. 그래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여면은 된다 안 된다 이 나오는데, 통보가 오기를 산후조리 안 된다, 아기 잠자리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앞에도 한번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온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불 장사가 이불 만들어가지고 산후조리 할 때도 덮어라, 애도 덮어라, 왜 못한단 말이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광고를 하란 말이고, 병이 낫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나는 좋단 말도 안 했다, 병도 낫는단 말도 안 했다. 이불 장사가 산후조리 하는 사람 이불 덮으라고 하는데 이걸 못 하라 하면 이게 무슨 일인 데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싸움이었는데 우리 감독이 내려왔어요. 또 가라 하니까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내가 한 가지는 양보하겠다. 국가기관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다면은 산후조리 좋다, 의료 냄새 나면은 내가 취소할 거만. 취소하고 사랑할 대로 문화를 바꿨습니다. 애기 잠자리는 내가 양보 못 한다. 이대로 가져가서 이대로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보고, 안 해주면은 내가 대한민국의 언론 신문에다 이 문화를 내고 국민을 상대로 심판을 받겠다. 국민한테 이 문화에 틀렸느냐 하고 물어보겠다. 다 그대로 전해라 했더니 그걸 통과되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고를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강호동이가 실험 선수로 있다가 막 텔레비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강호동이를 픽업을 했어요. 5천만 원에.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광고 촬영할 찬스도 하나 없었어요. 그 동아대학교 앞에 그 터널 넘어오면 화인주택 그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산정에 식사자를 마련했는데, 이 친구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30인분을 우리가 시켰어요. 혼자서 20인분을 먹고,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 10인분과 다 여럿이 갈라 먹고, 이 친구 혼자서 20인분을 먹었어요. 진짜예요. 그래 이제 촬영장으로 내려왔다. 우리는 이제 스탠바이를 해놓고 있는데, 그 섭외해 준 사람이 경남북에만 나오고 전국에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기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흑집냄 내려가지고 경남북에만 팔아야 되겠냐? 전국에 팔라고 하지. 이 광고 촬영비 얼마인데? 그래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만나니까 자기가 마산 친구고 마산 출신이고 강병중 회장이 자기 삼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성 사람이고, 이 집안에 이거 또 싸움하면 골치 아프고 올라가라. 내가 막 보니까 후배 다리 잡는 선배가 있다 하면은 안 되고, 자기는 톡톡 튀는 젊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우리 흑집내는 고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올리 보내고 제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광고 한번 촬영하는데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섭외비 하면은 탤런트는 한 1억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 저런 친구는 그때 5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래 5천만 원 아까워서 나는 또 중소기업이 광고를 많이 못하니까 부산에는 돈이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한 번 해도 눈에 튀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광고 문안을 제가 다 썼습니다. 흙에서 나오는 원적의 선이 우리 몸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크게 어필을 하려고 이 문안을 다 올렸다니, 이 또 원적에서 나오는 과학적 증명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안을 못 쓴다는 거예요. 또 기가 차네요. 저 신자분에는 그때 내 친구가 일본을 순회하다가 원적에서 나오는 그 팬티를 하나 사고 카탈로그를 한 5장 보내왔더라고요. 거기 카탈로그에 백조가 그려져 있고 까만 바탕에 원적에서 일본말로 나온다고 이래서 내가 이 딱 그 광고윤리심의원에 딱 가니까 데스크가 앞에 이 아가씨가 하나 딱 서요. 어디 있냐면 중앙동 청와대 가는데 오른쪽에 서울신문 8층에 있습니다. 윤리심의위원회가. 딱 가니까 앞에 아가씨가 다 돌려보낸 거예요. 심의고 뭐고 이런 것도 없어. 데스크 일개 아가씨가 일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시간은 없고 말이에요. 빨리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도 잡아야 되거든요. 일정을. 바로 가서 데스크를 발로 탁 찼어요. 부사지면 뭐 물어주면 되는 기고 광고하면 더 놓으면 되고 이래서. 아가씨가 서울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건장한 사람이 와서 데스크를 빵 차면서 야 네가 뭐야? 네가 심의위원이야?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항은 어떤 글에 걸린다고 통보를 해서 보내줘야지 네가 뭔데 돌려보내? 딱 이라고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 꼼짝 못하죠. 맞는 이야기 많은데. 그래 나 앉아서 어리숙한 윤리심의위원회 상근자가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 발령이었습니다 그때. 그래 나가니까 왔는 거예요. 아, 여보, 독일산 영국인 헤세가 원적외선을 발견해가지고 원적외선 의료기도 만들고 또 우리 한국 선조들이 집에 알매, 벽, 방바닥 전부 원적외선 태양에 굽고 불에 굽고 원적외선 사우나에 어머니 아버지들 논밭에 일하고 거기서 자고 나서 또 허리 펴고 또 일밭에 가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인데 일본은 이 원적외선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리는 민족이고 그러면서 내가 후구를 확 그러고 바지를 착 벗었어요. 이거 뭐 깜짝 놀라죠. 바로 이 팬티를 착 디비어요. 이 팬티가 이 카탈로그이다. 봐라. 이 원적외선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걸 원적외선 나온다고 해라 관광상품으로 비싸게 팔고 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못 하느냐. 맞잖아요 내 말이. 이거 말도 못해. 어디서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본론에 들어가면 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자 수준이야. 밑에지 뭐 아무리 자기가 윤리위원이라도. 그러니까 저 파티션 뒤에서 상무란 분이 앉아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분이 머리가 돌아갔는 기라. 이분이 문안을 다 놓고 검토를 하니까 저 사람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하도 안 할 사람이고 골치 아프고 이걸 또 언론에 또 터뜨린다 하면 지우도 우사하고 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앉으시라고.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원적외선이라는 말을 지금 안 된다 했으니까 열이 원적외선 열로 바꾸고 글자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말로 편안하게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열이 우리 몸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저 불러요. 그 성우 부르고 입 맞추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다 해가지고 심의 받지만 전에는 전부 이렇게 성우가 두 번, 세 번 불려와요. 이래가지고 10년을 그걸 써먹었어요. 제가 10년을 판감 보청천, MBC 방과 음악사이, 9시 뉴스 데스크 이런 데 제가 10년을 광고를 모델로 했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때는 제가 젊었고 지금은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살이 좀 빠져서 주름이 있지만은 그때는 팽팽해가지고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광고 모델로 제가 10년 하면서 우리 흑침대를 오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런 위기 상황에는 뭐든지 정도로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정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 흑심대 성공에는 실현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 또 끊임없는 열정이 밑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강문 회장님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강연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